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아스날의 사카는 우측에서의 돌파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프리시즌 컨디션 조율 단계에서는 폭발력이 일정치 않다. 마르티넬리는 좌측에서의 1대1 돌파와 박스안 침투가 강점이지만 수비 가담 비율이 떨어질 경우 측면 뒷공간이 열릴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빌드업 완성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역습 대응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측면 돌파가 일품으로 빠른 역습 전환의 핵심 자원이다. 오이안 산세트는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이 가능하며 전환 상황에서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최근 경기에서는 압박과 역습 전환 타이밍이 정교해지며 강팀 상대로도 후반까지 템포를 유지하는 체력 장점이 돋보이고 있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을 버텨내며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팀이다. 아스날은 여전히 측면 뒷공간 대응과 라인 간격 조율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체력과 전술적 상성을 감안하면 빌바오가 후반에 승부를 가져올 시나리오가 충분히 성립된다. 모데글림트의 요르겐센은 빠른 역습 전개의 핵심 역할을 하며 오프더볼 움직임과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다. 베르그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조율을 맡으며 볼 배급뿐 아니라 수비 전환 속도까지 빠르게 가져간다. 모데글림트는 홈에서 볼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를 장악하며 강한 압박을 통한 빠른 상황 전환에 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트롬스의 코닉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압박이 심해지면 롱패스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엔센은 순간적인 페널티 박스 침투는 뛰어나지만 측면과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단절되는 장면이 잦다. 트롬스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라인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모데글림트는 상대 전술에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템포와 압박 구조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홈에서는 특히 경기 초반 몰아치는 템포가 상대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트롬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트롬스의 구조적 약점은 결국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보데글림트가 자신들의 주도권으로 경기를 끝까지 이끌 수 있는 타이밍이다. 몬트리올의 헤르베르스는 볼 연결과 연계에 강점이 있지만 압박 저항력이 약해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살리바는 중원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공간 커버에 적극적이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 터치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 전환 속도와 수비 블록 간격은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후방 빌드업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득점 루트가 측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다소 단조롭게 작용하고 있다. 애틀란타의 로브자니제는 좌측에서의 전개는 활발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유기적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골 결정력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미란 축구는 중앙에서 전환 연결에 주력하지만 속도감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애틀랜타는 공수 전환의 흐름은 준수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려지는 순간 전체 리듬이 끊기며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1득점 이하로 마무리되며 전술 완성도에 비해 실질적인 득점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 몬트리올은 빌드업과 수비 전환 흐름은 안정되었지만 슈팅 전환에서 맥이 끊기고 있으며 애틀랜타 역시 공격 템포가 느려지고 결정력에서 반복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기는 흐름의 긴장감은 있지만 실질적인 득점 장면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 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골망을 흔들 만한 창의성 부족이 뚜렷해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뉴잉글랜드의 페인골드는 이선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볼 전개와 컷백 타이밍을 조율하며 전개 속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폴스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에서의 인터셉트와 공간 차단에 능하며 빠른 전환 연결이 강점이다. 수비진은 포백 기본 틀을 바탕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며 제공권과 1대1 대응 능력 모두 우수하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공격 전개 성공률과 빌드업 정확도는 MLS 상위권에 속하며 측면 공략 빈도도 꾸준하다. DC 유나이티드의 페그로우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압박 저항력이 약해 빌드업 초반에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리스 에노우는 측면 공간을 노리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대신 결정적인 지점에서의 집중도가 부족한 흐름이다. 수비 구조는 3백 기반이지만 윙백의 수비 가담이 늦고 중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역습 상황에서 수차례 위험 노출이 있었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중앙 공간이 벌어지는 구조이며 실점 대부분이 60분 이후 집중력 저하에서 비롯되고 있다. 뉴잉글랜드는 수비 조직력과 전개 속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가나고 스페인골대 조합을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마무리 시도도 꾸준히 살아나고 있다. DC 유나이티드는 전술 구조 자체가 후방에서 무너지기 쉬운 형국이며 공격 전환마저 불안한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뉴잉글랜드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으로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올 타이밍이다. 뉴욕시티의 울프는 전개 구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터치 빈도가 다소 낮다. 모랄레즈는 중원 조율과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수비 라인은 풀백 전진 빈도가 높은 구조라 뒷공간 커버 부담이 크며 빠른 역습 대응에서 수차례 흔들린 바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이후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70분 이후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다. 콜럼버스의 로시는 좌측 돌파와 컷인 능력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샴보스트는 후방에서부터 공을 끌고 올라오는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며 탈압박 상황에서의 방향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무엇보다 콜럼버스는 후반전 템포 전환이 빠른 팀이며 선수 간 거리 유지와 포지셔닝 완성도가 높다. 최근 3경기 모두 후반전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바 있고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 시도 비율도 MLS 최상위권이다. 뉴욕시티는 전술 구조 자체는 완성되어 있으나 수비 블록 간격과 마무리 정확도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콜럼버스는 빠른 탈압박과 측면 공략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구성을 갖췄으며 특히 후반 승부를 내는 경기 운영 능력은 뉴욕시티보다 한 수 위다. 이번 경기는 후반 60분 이후 콜럼버스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필라델피아의 설리번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과 수비 간의 간격 조율을 통해 안정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 유지 능력이 탁월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끈질기고 응집력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 양측면의 전진 타이밍도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고 역습 전환 시 속도감 있는 패스 전개가 가능한 팀이다. 최근 홈 4경기 연속 무패 흐름도 이어지고 있으며 홈 분위기에서의 템포 유지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토론토의 코엘로는 중원에서의 안정성보다는 압박 저항이 약한 편이고 거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도 잦은 편이다. 토론토는 전체적으로 전환 타이밍이 느리고 실점의 절반 이상이 후반 30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며 라인 간격 유지를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포착된다. 공격 루트는 좌측 편향이 강한 편이라 전술적으로 읽히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바리볼을 앞세운 간결한 전개와 후반 집중력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반면 토론토는 경기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와 수비 라인 무너짐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흐름이 끊기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강한 필라델피아가 전술적 우위와 체력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 결국 승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승부의 저울추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오스틴의 두베르사르스키는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압박 저항력이 뛰어나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해주는 안정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오스틴은 홈에서의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공격 템포가 빠르며 전방 압박도 매우 조직적이다. 최근에는 수비 블록 유지력이 안정되었고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격 루트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후반 교체 카드 활용도 명확하며 집중력 저하 없이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휴스턴의 레인스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괜찮으나 탈압박 시 움직임이 단조롭고 상대 압박에 대응하는 패스 선택이 느린 편이다. 휴스턴은 전방 압박 유지력이 떨어지고 중원에서 공을 끌고 나오는 속도가 느려 전환 타이밍을 자주 놓치고 있다. 특히 수비진은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실점 장면의 다수가 측면 공간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 공세에 수동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오스틴은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 전개가 경기 주도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휴스턴은 탈압박 능력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도 낮은 편이다. 이번 경기는 흐름, 조직력, 마무리까지 모두 유리한 오스틴이 홈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카고의 오레길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수비진은 빠른 역습 대응에 취약하며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 문제로 인해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후반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으며 결정적인 찬스 허용 장면이 늘고 있다. 공격 템포가 느리고 전방 전개 루트가 단조로운 탓에 득점 효율도 낮은 상태다. LAFC의 델가도는 중원에서 1차 압박을 주도하며 탈압박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LAFC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개 속도가 빠르고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강점이다. 최근 4경기에서 10득점 중 6득점이 후반에 집중되었으며 교체 카드 활용 효율도 리그 최상위권이다. 무엇보다 압박 유지력과 공격 템포 조절 능력 모두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시카고는 수비 간격과 전개 템포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 붕괴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반면 LAFC는 탈압박 후 빠른 전환과 중원 압박 흐름이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가져오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번 경기는 템포 전환과 수비 압박 강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LAFC가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타이밍이다. 댈러스의 패링턴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연계 집중도에서 기복이 뚜렷하다. 라미로는 중원에서 볼 운반 역할을 맡고 있으나 빌드업 전환 구간에서 실수가 잦고 전방 연결 속도도 느린 편이다.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무딘 편이고 공수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특히 중원에서 탈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개가 끊기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률이 증가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포틀랜드의 파레데스는 후방 수비 조율과 압박 대응에서 노련함을 보이며 수비 블록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포틀랜드는 500 기반의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력이 높으며 전방에서는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특히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후반 역전 흐름을 만들며 라인 조절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명확한 강점을 드러냈다. 전술 완성도와 후반 체력 분배 능력 모두에서 상대보다 앞서 있는 팀이다. 댈러스는 전개와 마무리에서 모두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 집중도도 경기 후반부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반면 포틀랜드는 수비 응집력과 빠른 전환 능력을 중심으로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측면에서 한 수위인 포틀랜드가 후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인트루이스의 레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책임지고 있지만 강한 압박에선 탈압박 능력이 제한적이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정상빈은 측면 돌파 이후 컷백 연결은 뛰어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슈팅 연계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최근 수비 라인의 집중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흐름이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단점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 전개는 전반만 활발할 뿐 후반에는 템포를 잃으며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내슈빌의 페레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이아스백은 중원에서 볼 탈취와 1차 압박의 중심을 담당하며 전환 과정에서의 리듬 조율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은 중간 블록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실점률이 낮고 결정적인 순간엔 수적 우위를 빠르게 형성한다. 특히 후반에 강한 체력적 이점을 바탕으로 역전승 빈도도 높은 팀이며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포함해 후반 교체 카드의 효율성도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 붕괴와 마무리 부정확성, 후반 집중력 저하가 겹쳐 위기를 자초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내슈빌은 중원 조율 능력과 템포 전환 효율성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는 후반 뒷공간과 템포 싸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내슈빌이 확실히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캔자스시티의 바틀렛은 후방에서 커버 범위는 넓지만 수비 라인 간격 조율이 느려 순간적인 돌파의 대응이 늦어진다. 캔자스시티는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의 볼 처리 효율이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수비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아 한 번의 빠른 전개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실점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실점 비중도 높아 경기 흐름을 되돌릴 힘이 부족하다. 샌디에고의 치에르스콥은 후방 빌드업과 수비라인 조율 모두에 능하며 전술적인 응집력을 만들어주는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샌디에고는 중원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전개가 강점이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연결 흐름이 매우 매끄럽다.
특히 측면 전개 비율이 높고 크로스 타이밍이 정확해 공간을 내주는 수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구조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 카드의 효율도 높아 경기 막판 집중력 유지력이 매우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는다. 캔자스시티는 수비 조직력과 템포 전환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빌드업 효율도 낮아 공격 전개가 끊긴다. 반면 샌디에고는 구조적인 응집력과 측면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는 수비 간격과 압박 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샌디에고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산호세의 하키스는 중원에서 탈압박 시도는 활발하지만 전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패스 안정성이 부족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수비 라인은 3백 기반이나 좌우 스위칭이 느리고 풀백 라인과의 거리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실점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비 응집력 저하가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전술 완성도에 비해 전개 효율성과 수비 집중력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다. 밴쿠버의 버울턴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연결에 강점을 보이며 후방 빌드업부터 전방 패스 연결까지 전술적 연결 고리 역할을 맡는다. 밴쿠버는 라인 간격 유지가 뛰어나고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후 빠른 패스 전개가 구조화되어 있어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최근 원정 3경기 중 2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으며 수비 집중도와 조직적 압박 흐름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특히 상대의 측면 스위칭이 느릴 경우 좌우 측면을 번갈아 찌르는 공격 전개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산호세는 수비 간격과 전개 안정성 모두에서 반복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후반 실점률 증가와 공격 마무리의 부정확성은 승부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밴쿠버는 안정된 전술 틀과 중원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경기 주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밴쿠버가 경기 전개 주도권과 수비 집중도를 기반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흐름이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